안녕하십니까. 킹메이커 대표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요식업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마케팅, 플레이스나 체험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다 진행을 하십니다. 이제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네이버 광고, 소상공인 광고 기본적으로 키시고 최저가 세팅을 거의 다 할 줄 아세요. 그리고 요즘 경쟁이 조금 치열해져서 맛집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 트래픽도 많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랫폼들이 많아져서 플랫폼에서 직접 모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타 구글 폼을 만들어서 직접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셔서 키워드를 잡아서 발행을 많이 하십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맛집 페이지나 먹스타그램 등의 인플루언서들을 불러서 광고를 찍다가 요새는 브랜드 계정에 직접 릴스를 찍으셔서 스폰서 광고를 돌리거나 메타 광고로 플레이스를 유입을 하시는 수준까지도 많이 구현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케팅으로만 노출을 시켰을 때 이제 우리 매장의 메리트와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먼저 브랜딩을 많이 하십니다. 옛날처럼 메뉴 뭐 팔 거고 우리 가게 컨셉은 이 정도인데 공사 대충 도면 그려서 인테리어를 싸게 해서 하지가 않아요. 그 전에 먼저 이 브랜드 컨셉과 타겟 고객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브랜딩을 진행한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경우, 일단 신규로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매장이 없기 때문에 브랜딩을 필수적인 요소는 하고 들어가세요. 일단 내가 뭐 팔 건지, 상권이 어딘지, 내 타겟 고객을 어떤 사람들을 노릴 건지, 그리고 가격 설정 어떻게 할 건지, 가게 컨셉 어떻게 할 건지, 메뉴판, 시안물, 간판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세우고 이제 인테리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브랜딩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가 거의 따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브랜딩 업체 자체를 쓰지 않고 로고 따로 만들고 메뉴판 따로 만들고 다 따로 만들어서 인쇄물 업체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브랜딩이랑 인테리어가 연계가 돼서 이 브랜딩 팀이 기획한 브랜딩을 오프라인에서 구현한다면 결과물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 기존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 리브랜딩을 하시는 경우는 매출이 안 나와서 리브랜딩을 결정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십니다. 컨셉을 바꿔서 리브랜딩을 진행을 해요.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매출이 잘 나와서 직영 2호점을 내던가 뭐 프랜차이즈화를 한다. 그래서 모델 매장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도 리브랜딩을 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테리어가 노후화돼가지고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진행을 하십니다. 단일 매장,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장에서 지금 월 매출이 한 8천만 원 정도 나온다 했을 때 온라인 마케팅으로 1억 6천까지 반짝은 띄울 수가 있습니다. 반짝은 이런 식으로 띄울 수가 있지만 이 가게의 본질, 여기의 인테리어, 서비스, 그리고 이것들에 비례해서 가격, 물론 여기에 상권이 들어가겠죠. 이 본질 자체가 안 되면 마케팅으로 아무리 쏟아서 상위 노출을 시켜도 인위적으로 트래픽이 들어가서 매출이 오른 거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미 1년, 2년 정도 한 달에 플레이스 유입이 2만, 3만씩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1년 동안 20만 명, 30만 명이 한테 노출이 됐습니다. 20, 30만 명한테서 1억 6천만 원을 팔았는데 그분들이 재방문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컨텐츠로 마케팅을 하더라도 매출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미 인지가 되었어요. 이런 인테리어 서비스 자체가 가격보다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 가게가 차려진 상태에서는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맨 처음에 차려놓은 매장으로 이 정도 기간을 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마케팅을 아무리 해도 이 본질 자체가 좋지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브랜딩 자체를 매장을 오픈하시기 전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브랜딩이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공하려는 상품에 맞게 상권과 타겟 고객을 정하고 거기에 메뉴와 가격과 컨셉을 정한 다음에 그 컨셉에 맞게 디자인물 아니면 온라인에서 쓸 이미지물, 오프라인에서 쓸 인테리어 공사, 시공 렌더링 이런 것들을 다 뽑아놓는 과정이에요. 이게 통일성이 있게 되어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마케팅을 했을 때 전환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 브랜딩과 인테리어를 같이 협업해서 뒤에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저희 블로그에 1번, 2번, 3번의 경우가 다 포트폴리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서 일단 브랜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창업을 하시기 전에 혹은 리브랜딩을 하시기 전에 혹은 내가 직영 2호점, 3호점을 열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